이번 시간에는 타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하학적인 성질을 공부를 할 텐데요. 타원의 성질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타원의 그 두 초점과 그 타원상의 점을 연결을 합니다. 한 점을 대략 1/4면 정도 편안하게 하나 잡아주시고요. 초점이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타원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고요. 이 점을 제가 이제 P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F-고요. 여기가 F. 자, F-에서 P를 이어서 F까지 이렇게 선분을 이었을 때 요 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자, 이게 왜 각이 같을까? 요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요 내용과 같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하나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 위쪽에 A, 그 다음에 이쪽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을 거쳐서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B까지 간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여기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누가 더 짧을까요? 최단 거리는 어디를 거쳐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 직선에 있는 점을 거쳐서 간다면 둘 중에 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 A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가 A 다시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자,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요 지점에서 A 다시까지의 거리하고 A까지 거리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게 같죠.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A에서 여기를 거쳐서 B까지 간다라는 요 거리와 A 다시에서 여기 거쳐가지고 B까지 간다. 사실 거리의 합이 똑같죠. 그죠? 요 파란 거 더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나, 요렇게 더하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거쳐서 간다.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래, 대칭시켜서 여기를 거쳐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가다가 꺾이면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냐. 자, 누가 제일 짧으냐. 다이렉트로 쭉 이어주는 바로 요 지점. 이렇게 가는 요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위에 어떤 점, 자, P점이 있어서 AP, P, B의 거리의 합은 P가 어디 있을 때니? 그러면 A를 대칭시켜서 B와 연결, 그리고 L과 만나는 교점, 바로 거기가 최단 거리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게 직선 거리가 되니까 최단 거리인데요. 그러면 여기 맞곡지각으로 똑같고요.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네, 입사각. 원래 입사각, 반사각은 이렇게 수선을 세워가지고 여기가 입사, 여기가 반사인데요. 그게 같으면 이것도 같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각이 똑같으면 그게 바로 이게 최단 거리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P 지점이 이 접선 위에 다른 지점보다 얘가 최단 거리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F에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자,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F에서 P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두 개의 거리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 거리보다 얘가 자, 짧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점에서의 자, 거리의 합보다 짧다면 이 점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진 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P점이 직선 위를 돌아다닙니다. 가장 거리가 짧을 때가 각이 같을 때. 마찬가지. P점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가장 거리가 짧을 때가 각이 같을 때. 그러면 이것이 P점이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F'에서 P를 거쳐서 F까지 오는 길이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럼 P가 어디에 있을 때가 가장 짧으냐? 너냐? 그렇다면 너는 각이 같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각이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 점을 하나 편의상 한번 찍겠습니다. 이거 R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제가 Q점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이 접선상에 여러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접점을 P, 접점이 아닌 점을 제가 양쪽으로 잡겠습니다. Q, R 이렇게. 그러면 F'에서 Q를 거쳐서 F까지 가는 거리는 이 Q가 타원 밖에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죠, 여기. F'에서 Q까지 갈 때 타원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되죠. 예. 그럼 여기는 우리가 S점이라고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면 S하고 이 F를 이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삼각형. 다 알다시피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한 변보다는 길다. 맞죠? 삼각형의 두 변은 당연히 한 변보다는 길다. 그러니까 자, F'에서 Q까지 거리를 재고요. 그 다음에 Q에서 F까지 거리를 재서 둘을 더합니다. 근데 이것은 F'에서 일단 S까지, 그 다음 S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F까지 이렇게 거리를 더한 것과 같고요. 요 SQ 더하기 QF가 당연히 요 빗금친 삼각형의 두 변이니까 누구보다는 큽니까? 그러면 S, F 얘보다는 이게 더 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여기서 말하는 Q는 P가 아닌, 접점이 아닌 이 접선상의 어떤 점일 겁니다. 여기에 있든 이 Q가 타원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R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똑같이 이 R점이 타원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S가 타원상의 점이기 때문에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니까 이것은 뭐랑 똑같습니까? 장축의 길이 2a와 같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a,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 b라고 불러주죠. 그럼 타원의 방정식이 보통은 이제 a 제곱분의 x의 제곱,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뭐 이런 형식으로 주어질 텐데 그 장축의 길이. 그런데 이 장축의 길이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타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초점까지 거리의 합이 항상 같으니까 이거요? 이거 F-P 플러스 PF. P도 역시 뭡니까?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랑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되고요. Q가 P점이 아닌 다른 점이라면 얘보다 크다. 자, 그렇다면 이 접선 위에 있는 Q라든가 P라든가 R이라든가 이런 점들과 이 초점을 연결해 봤을 때 제일 짧은 게 누구니? 그러면 얘가 가장 짧은 거죠. 그죠? 따라서 결론이 이겁니다. 자, P가 이제 접선 위를 움직인다면 접선 위에 임의의 점이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P를 움직이는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제일 짧아요? 그럼 접점일 때죠. 그죠? 예, 그러면 F-P 플러스 FP 얘는 크거나 같다. 예, 요거는 2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짧을 때가 언제야? 바로 요 접점일 때죠. 그죠? 접점일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요점이 F'하고 얘를 연결한 최단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최단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이 요거랑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좌우 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이 같다.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타원의 성질 중에 초점과 자, 어느 한 점을 이었을 때 그때 그 점을 우리가 접점으로 생각해서 접선을 긋는다면 이쪽 각이 서로 같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이게 직각이 될 테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각이 같고요. 직각이죠. 그죠? 그럼 닮음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타원의 성질, 그래서 기하학적인 성질 중에 접선에서의 초점과 연결한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같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넓이에 관한 그런 성질이 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2가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타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X축과 Y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이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P점을 제가 이 왼쪽이든 뭐 아래든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타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일사분면에서만 움직여 봐도 나올 수 있는 넓이는 다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굳이 다른 데 넘어가지 마시고 P는 일사분면에 있는 점으로 국한을 시켜놓고, 자, 이 넓이가 가장 그러면 커졌을 때, 자, 이게 이제 이 끝으로 오게 되면 납작해져 가지고요, 넓이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 어디껜가 있을 때 요것이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어디냐 이거죠. 그게 어디냐. 일단 요 점의 좌표를 잡아놨으니까 여기가 X1입니다. 여기가 Y1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 사각형의 넓이는요, X1 곱하기 Y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넓이 곱이 가장 커서 얼마일까? 그런데 P를 잡을 때 우리가 타원 위의 점으로 잡았거든요. 타원 위의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여기 대입했을 때 반드시, 그렇죠, 이 등식을 만족할 거다. 즉 X1, Y1의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A 제곱분의 X1의 제곱 B 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 요걸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거일 때 X1, Y1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 형태상으로 봤을 때 합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면 곱은 산술기하 관계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산술기하 다시 한번 써볼까요? X 플러스 Y 나누기 2가 이게 산술평균이죠. XY의 루트, 이것이 기하평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러하다. 단 등호는 내가 지금 더하는 녀석, 곱하는 녀석, 그 두 녀석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그때 성립합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조건은 X와 Y를 양수로 우리가 한정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다 양수인 거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크거나 같다. 자, 요것이 요 X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것이 Y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을 더했죠.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자, 요거 그대로 이 안쪽에 써줍니다. A의 제곱, X1의 제곱, B의 제곱, Y1의 제곱. 자, 이 루트가 다 이제 처리가 되면 이 AB분의 X1, Y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녀석이 얘가 1이고 부등호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요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A, B 양변을 곱해주고 2 나눠주게 되면
2분의 AB 이렇게 되겠죠. 2분의 AB 이렇게 x1, y1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넓이가 되겠죠. 자, 이 넓이라는 녀석은 가장 커서 얼마가 됩니까? 그럼 2분의 AB. 2분의 A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넓이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뭐 할 때? 서로 같을 때. 여기서 요 등호는 A제곱분의 X1의 제곱은 B제곱분의 Y1의 제곱. 이렇게. 네. 뭐 이거 제곱 처리를 다 한다고 치면 이거일 때 등호 성립입니다. 즉,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곧 넓이가 2분의 AB와 같은 순간이 된다. 이 뜻이 될 텐데, 그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A분의 X, B분의 Y, A분의 X, B분의 Y 둘이 서로 같은 그때다. 요거를 갖다 한번 그 비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보시게 되면은 A분의 X는 X1은 B분의 Y1이니까 이 X, Y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Y1은 너는 A분의 B, X1인 관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X1, Y1이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Y는 A분의 BX라는 요 직선 위에 X1, Y1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분의 BX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요 사각형이에요. 여기가 이제 A, 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원점을 이렇게 쫙 이었을 때 바로 요 점이 있죠. 요 점이 바로 이제 X1, Y1이 되면 그때 넓이가 가장 넓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요건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넓이 S는요, 이 노란 사각형은 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넓이가 변합니다. 가장 넓었을 때 얼마입니까? 2분의 AB입니다. 이렇게. 자,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도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타원을 그리고 그 타원의 일사분면 쪽에 점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렇게 제가 접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고요. 원점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자, 이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일사분면의 이 삼각형 이 넓이는 그러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P점이 이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오게 되면은요, 이게 이렇게 각이 커져요. 그러면서 밑변의 길이는 A에 가까워지는데 높이가 하염없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이 넓이가 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접점의 위치가 이 끝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넓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또 이쪽 끝으로 가도 넓이가 자, 옆으로 굉장히 밑변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쯤엔가 있을 때가 최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삼각형의 최소값이 얼마일까? 이 타원의 방정식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니까요. A제곱분의 X의 제곱, B제곱분의 Y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 타원 위에 어떤 한 점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자, 여기 요 모양을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죠? X1X B제곱분의 Y1, Y는 1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두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자, 여기는 이제 Y절편이 X절편이죠. 그러니까 Y가 0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얘가 사라지니까 A제곱 되고요. X1이 되겠죠.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이 X1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저쪽 여기는 이제 X가 0이 되는 그런 위치니까 대입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Y1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자, 밑변 얘죠. x1 a의 제곱. 높이 y1 b의 제곱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x1 y1 a제곱 b제곱이 바로 넓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이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분의 x1의 제곱 b제곱분의 y1의 제곱은 1인데 역시 산술기하 관계에 의하면 2배 루트 요 녀석을 쓰게 될 겁니다. ab x1 y1의 전체 제곱 이거 지워버리고요. ab분의 2x1 y1.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랑 모양이 좀 비슷하죠. 2x1 y1이 여기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인데 이거 ab 제곱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자 이용을 해가지고 요 녀석의 최소값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뒤집어 볼게요. 이제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얘를 뒤집어 봅니다. 1 뒤집어도 그냥 1이죠. 대신에 부등호 방향이 좀 바뀌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x1 y1분의 ab. 그리고 양변에 이제 ab를 곱해주게 되면 모양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죠? ab는 크거나 같다 2x1 y1분의 ab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이 요 넓이에 해당하니까 넓이 너는 가장 작아서 얼마까지 가능하니? 그러면 ab. 역시 이것도 그 산술기하를 똑같이 썼기 때문에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얘랑 같을 때죠,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x1 y1이 바로 요렇게 사각형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점 거기서의 접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것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 타원의 성질들을 알아봤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외워두고 쓰셔도 괜찮을 듯 하고요. 자, 요 관련된 문제 하나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4번하고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4번을 보시면 25분의 x의 제곱 3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타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타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뭐 그림이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이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16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직사각형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y축 x축을 중심으로 대칭성이기 때문에 이 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길이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요렇게 따져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여러분이 이제 x1, y1이라고 설정을 해 주신다면 x1이라는 길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죠? y1이라는 게 이만큼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4개가 모이면 사각형 둘레가 되는 거니까 x1하고 y1의 합이 얼마입니까? 그럼 4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레 길이가 이제 16일 때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직사각 둘레 16일 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일 때 얘는 이거 위에 점이고 이거일 때 그랬으니까 이거 만족하고 그다음에 25분의 x1의 제곱 그다음 3분의 y1의 제곱은 이것이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x1, y1은 각각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너는 얼마니?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얘를 보여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연립을 하는 문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여기를 갖다 우리가 x1, y1으로 놓고 이 주어진 조건을 x1, y1에 관한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라는 것,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한번 해보면 y1 자리에다가 자 넘겨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25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1. 자, 양변에 75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75를 곱해주시게 되면 여기 3이 됩니다. 3 x1의 제곱 플러스 25 4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75. 자,
이거 2차 방정식이 돼버렸으니까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전개했을 때 28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200이 되나요? 마이너스 200 x1, 그 다음 4의 제곱 16이니까 16 곱하기 25가 400인가요? 400. 예, 이 400는 75. 자, 넘어가서 28 x1의 제곱 빼기 200 x1 325는 0. 자,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풀어주시는데 수치가 조금 복잡하네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감이 잘 안 오니까 이제 바로 근해 공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x1의 길이는 28분의 a1이니까 여기에 10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이게 계산이 되면 안쪽에 게 이제 900이 되니까, 자, 원래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수치가 너무 커가지고 조합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 30의 제곱, 그러니까 28분의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자, x1이라고 하는 것이 5를 넘어갈 수는 없겠죠. 5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28분의 130이라는 답과 지금 70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28분의 70이라는 이런 답이 나왔는데요. 약분이 되면 이것이 7로 약분되니까 4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5. 이 녀석은 2분의 5가 되고 28분의 130은 대략 얼마인가요? 4점 얼마니까 이거 5 근처에 있는 어떤 숫자 같은데, 이것은 약분을 하게 되면 2로 약분되니까 14분의 65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x1이라는 녀석의 값을 잡아냈습니다. 잡아내서 x1하고 y1하고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x1이 만약에 2분의 5라고 한다면, 2분의 5라고 한다면 y1은 이제 더해서 4니까 2분의 8,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답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자, x1이 만약에 14분의 65, 이 값이 대략 얼마인가요? 한 4.5 얼마? 5는 좀 안 되고요.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x1과 y1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4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맞네요. 4를 넘어가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y1이 x1, y1 하면 y1이 음수가 나오네요. 그죠? 이건 답이 이제 아닌 거고요. x1, y1 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 요거는 요 조건에서 답이 아닌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이 2분의 5, y1이 2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예제 문제 4번은 계산이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좌표를 잡아서 접근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계산은 요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을 때 타원 위에 한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최소의 넓이는, 이거 우리가 공식으로 사실 외우고 있는 건데 한 번 더 해볼게요. 타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4입니다. 여기가 2가 되고요.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을 때 여기서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기는 이 넓이는 가장 작아서 얼마입니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P, X1, Y1이라고 하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16분의 X1, X, 4분의 Y1, Y가 될 것이고,
이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x 절편, y 절편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x 절편, y에 0 집어넣으면은요. x는 x1 분의 16. 그 다음에 y는 여기 0 될 거니까 y1 분의 4.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게 되면 2분의 1 밑변 높이 하니까 x1, y1, 그 다음에 4, 16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고 계산해 주시게 되면 x1, y1 분의 3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넓이가 x1, y1 분의 32가 되고 이 녀석이 이 타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16분의 x1의 제곱 4분의 y1의 제곱은 1인데 자, 이것은 크거나 같다. 자, 2배 루트 AB 산술기하로 정리를 해줍니다. 2개 곱해주시게 되면 64가 되죠. 그죠? 64분의 x1, y1의 전체 제곱이니까 자, 정리하면 요거 2 곱하기 8분의 x1, y1 약분하면 4분의 x1, y1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 끝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거다. 자, 4분의 x1, y1이 요것이 가장 커서 1이니까 자, 뒤집어 줍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 x1, y1 분의 4. 자, 요 녀석하고 얘를 비교를 해주시게 되면 양변에 8을 곱한 꼴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양변에 8을 곱하게 되면 8보다 크거나 같다. x1, y1 분의 32. 그래서 이것이 내가 찾는 넓이 S. 그러니까 이 넓이 S는 가장 작아서 8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외우는 게 자, A제곱, A제곱분의 X의 제곱,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런 타원이 주어졌을 때 이 타원의 1사분면의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생기는 이 넓이는 가장 작아서 AB다. 이렇게 됐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가 4의 제곱이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AB가 4하고 2거든요. 그러니까 2, 4, 8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외우셨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외우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논리력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중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 풀어봤고요. 자, 타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쌍곡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